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올인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사 내용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사 개념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클립은 한나라를 다뤘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이유시기인 위전남북조 시대를 다뤄볼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이전 클립하고는 미묘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파워포인트가 여러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확대를 좀 시키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확대가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어렵더라고요. 잘 되지 않더라고.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건데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툴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낫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자, 요걸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마지막에 뭘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자, 마지막으로 한나라였고, 그 한나라가 결국엔 위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으로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손씨, 손권의 오나라가 이렇게 같이 형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위촉오의 삼국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내용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사 내용은 극히 적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치적인 큰 흐름 먼저 살펴보고 세부적인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 것들만 한번 툭 짚어보는 느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강성했던 것은 바로 이 위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이미 위나라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위나라가 거의 통일한 거나 다름이 없겠지만 조씨의 위나라가 결국엔 사마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호만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진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흔히 뭐 서진 이런 식으로 서진이다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하고는 한자 자체가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 진시대에 이르러 결국엔 이제 오나라까지도 무너지면서 삼국 통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제 위진시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거의 교과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그냥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진이 그러면은 이제 전체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제국으로서 안정적으로 쭉 전개가 됐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좀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모두 어려운 점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때 결정적인 요인이 북방에서 바로 이 유목민족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민족을 우리가 5개로 추려서 오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음, 이미 이 진이 있었을 때부터 여기 이제 오호 중에 뭐 선비족이랄지 이런 세력들은 만리장성 이남 쪽으로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진나라가 결국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도 이미 많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 라인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곳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화북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막 이런저런 나라를 막 세우는 겁니다. 이 오후가 이런저런 나라를 세우니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호 16국이다라고 부르는 시대가 전개가 돼요. 16개 이상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요. 자, 그다음 그러면 북쪽에서 이렇게 남하를 해온 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동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너 어디 가니? 동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도읍을 어디로 삼았냐면 이게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는 도시인데요. 건강이라는 곳에 도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난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렇게 동진이 전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송나라 그리고 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런 식으로 남쪽 정권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남쪽의 이 정부 조정해서 남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북쪽을 보면 선비족의 북이가 북쪽은 질서 정리를 다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북이고 이 북이 이후에 또 이제 분열되면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북쪽의 북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삼국 시대로부터 이제 진으로 넘어갔고 이 진이 5호에 남아가 있어 밑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되었고 북쪽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었으나 여기 있는 선비족의 북이가 모두 통일을 했다.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엔 이 북이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 동이성이 분열이 되고 또 각각 북제, 북주 이런 나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결국엔 나와요.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의 분열기를 끝낸 나라가 어디가 되냐면 그 유명한 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수나라 자체가 오래가지는 못하고 단명한 뒤에 더 유명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으로 오늘 전개가 될 거고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나 시험적으로나 여기 정치사를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내용이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초구에서 진으로 가는 건 이미 끝났고, 자, 여기 동진, 건강을 수도로 하고 있었다. 요쪽이 이제 대표적인 이 사마씨 이제 일족이 내려와서 정권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예라는 인물이 내려가서 이제 동진의 황제가 되는 거죠. 여기 건강이라는 도시는 이제 오늘날의 난징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를 배워보지 않았더라도 뭐 중일 전쟁기의 난징 대학살이랄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역순으로 가면 근현대사 시대로 가더라도 뭐 태평천국 운동 때, 그다음 뭐 양무 운동 때, 뭐 여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명나라 때 이제 초창기 수도이기도 한 게 바로 이 난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위에서는 이제 시험적으로 좁힐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비로소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요 인물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쪽으로는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북위의 효 문제는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군주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컨셉이 선비족이지만 한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중국 전체를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 의지가 극대화된 북위의 전성기 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컨셉화의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보니까 수도부터 옮기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를 평성이라는 곳이고 우리가 이제 다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전통적인 이제 정치 도시 바로 로양,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고, 자, 한화 정책으로 또 정리가 되는데, 자, 이 한화 정책을 내용을 보니까 성도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 고유의 그 유무민족 그들의 고유의 성씨가 아니라 한족식으로 성씨를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원씨로 다들 바꾸게 했고, 그 다음에 언어 또한 선비족의 언어와 글이 아니라 한족, 의복도 마찬가지, 혼인은 당연히. 그래서 혼인은 이미 효문제로 오기 전부터 이 북이 황실과 한족 여인들 간의 통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피가 이미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나라 뭐 수나라든 당나라든 이미 이 시기를 지났을 때 뭐 순수 한족 혈통 100%의 그런 한족 정권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 정책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 정책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가죠. 왜냐면 뭐 뒤에 나오는 뭐 몽골이나 뭐 여진족, 거란족, 그다음 뭐 청나라 이렇게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죠. 고유 문자나 그다음에 뭐 머리 스타일 변발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북이의 선비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교과서적으로 한번 그 이제 수준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말 그대로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 황제로서의 그 확립 이거를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내부를 하나의 그 한족적 정통성으로 다 묶어 놓고 통치를 한다. 왜냐면 어차피 다스리는 지역이 한족 지역이기 때문이죠. 농경 기반의 한족 이제 기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 급격하고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좀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료 중에 하나가 효 문제가 이렇게 꾸짖는 사료가 많이 나왔어요. 왜 아직도 의복을 우리 걸 입고 있니? 왜 아직도 그 글을 쓰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균전제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이 균전제 같은 경우는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수나라나 당나라로 이렇게 그 계승이 되는 그런 제도고,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토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준에 따라서 어, 토지를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는 딱 알맞게 체계를 갖추고 어, 뭐 조세제도와 농경과 군사제도가 맞물려서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 토대가 여기서 이미 나왔던 거고, 이게 수나라 당나라 때 확립이 딱 된 거죠. 물론 나중에도 한계가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 이제 일반 백성 통치의 기본 원리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장제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향촌에서 몇 가구별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고, 그 단위 좀 더 큰 단위를 또 여러 개를 묶어서 더 큰 단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만든 다음에 뭐 호적 작성이나 뭐 조세를 징수한다거나 뭐 치안을 담당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명나라 가면은 또 이갑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문제의 통치고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이 전개를 하고 있는 노트 페이지에서는 정치사에서 출제되는 것은 이 효문제입니다. 결국 정리되는 건 이 효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또 마무리로 나아가는데, 이제 뭐 지도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자, 그럼 지도로 살짝 갈무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와 있고 형세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남북조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출제 쪽으로 볼 때 그 지명 힌트를 조금 더 주는 편인데, 이렇게 송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송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그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 이거 송나라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송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다른 나라가 눌러 앉아 있네. 아, 이거 남송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힌트가 좀 더 들어가거든요. 자, 이쪽이 북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북위를 방금 이제 지우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북위가 이렇게 나오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고, 주요 도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 북쪽 이렇게 평성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다가 여기 이제 로양으로 천도를 했다. 이게 북위 효문지의 정책이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대체로 이 남쪽 정권들의 수도는 여기 있는 이제 창장강 하류 쪽에 건강이라는 곳이었고, 이 건강이 어디라고요? 네, 바로 난징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굳이 써놓지는 않습니다만 이 한반도는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정치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경제 문화사를 한번 볼 텐데 매우 간단합니다. 자, 사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 선발 제도, 그리고 그거랑 연관되는 지배계층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자, 관리 선발 제도는 구품 중정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같은 경우는 향거리 전쟁, 그다음에 여기 위진남북조 시대를 오면 국품 중정제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중정관이라고 부르는 그 관리가 파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 그 인재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인재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높은 레벨에 이렇게 추천을 받는 친구들은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권세가 그 대단한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 높은 품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낮은 품계일수록 낮은 가문에서 그마저도 추천 못 받는 가문들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갔더니 유력 가문한테 세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결국 이 사회적으로 이거는 문벌 귀족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이제 지배 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는 구품
중정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국풍관인법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북쪽 균전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남조 쪽에서는 여기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다. 아까 동진 정권이 수립될 때, 그쵸? 이제 한족 그 이주민들이 발달된 농기구들이나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물이 많은 이 강남 지방에 대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본격적으로 여기가 이제 생산력의 중심지가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경제 쪽으로 중국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송나라거든요. 그때 송나라 때는 이미 이 강남 지방이 최대의 곡창지가 돼 있죠. 자, 그다음 문화 쪽으로 보면 북조하고 남조 문화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일단 북조 문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선비족들이 내려와서 같이 살죠. 그리고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 선비족들의 그 유목민족 특유의 그 씩씩한 상무적인 그 기풍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기풍들이 한족 문화와 융합이 되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뭐 오늘날에도 좀 영향 끼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래는 이 한족들도 이렇게 앉는 문화,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뭐 방석 같은 걸 깔고 뭐 그런 문화였는데 유목민족에서 넘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이어지고 있는 게 의자 문화죠. 그다음 침대 문화 이런 것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편하구나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불교는 남조든 북조든 다 이때 많이 종교적인 그런 호응을 얻으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북위에서도 석굴사원 대형 석굴사원을 많이 건립을 했는데 출제가 곧잘 되는 것이 여기 윈강 석굴사원하고 룽먼 석굴사원 이런 대규모의 커다란 규모의 석굴사원도 많이 이렇게 건립을 했었죠. 자, 그다음에 남조 문화 특징은 결국에는 또 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북 지역에서 이 귀족들이 전란을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귀족적이면서도 현실 도피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다음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토착민하고 이주민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면서 정세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게 정권이 남조가 송제, 양진 이러면서 빠르게 바뀌게 되는 그런 요인을 보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 노장 사상이나 뭐 청담 사상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실에서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현실에서는 난 떠날래.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자연과 속세를 떠난 우리 맑은 대화를 나누자. 이런 이제 청담 사상이 유행을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대표했던 그 인사들이 있었다. 인싸라고 해도 되려나? 자, 그 인사들이 위진 시대에 거쳐서 나타났던 중림칠연이라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도연명의 귀거래사. 도연명 귀거래사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방관을 하다가 40대 초반인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써지게 됐는데 이제는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의 어떤 욕구, 바람 이건 없어. 나 이제 자연으로 가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써 자연과의 일체된 진정한 행복을 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에 봐도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는 고개지의 여사잠도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원래 여사잠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 할 때 일종의 그 권하는 글, 권면하는 글 이런 형태의 글이 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에 관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형태 이게 고개지의 여사잠도가 되는데 제가 뭐 교재에도 이 당나라 때 그 모사본을 그런 실어 놓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적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는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로 가기 전에 좀 브릿지 느낌으로 간단하게 보는 느낌으로 한번 전개를 해봤고 출제 쪽으로 다시 한 번만 갈무리를 타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그 정치사 쪽에서의 효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지도 형태 언급될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뭐 구품 중정제나 그다음에 뭐 문벌 귀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강남 개발 본격화, 그다음 윈강 석굴 사원과 룩먼 석굴 사원 이게 키워드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위진 남북조 시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기출이랑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위진남북조 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을까? 동진과 북위, 구품중정제, 그다음 난징이라는 도시, 구품중정제, 그리고 윈강석굴 사원, 문벌귀족, 그다음 북위 한화정책, 효문제 당연합니다. 많이 나올 테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 자, 밑줄 친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위 나라는 가문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재능과 덕망에 따라 인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위나라 이후 진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도 이를 시행했다.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점차 가문을 중시했다. 그래서 문벌귀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구품 중정제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구품 중정제이기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로 넓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경몽화록을 읽는 상인이다. 요거는 송나라 때 이제 카이펑의 그 번화한 모습을 글로 묘사한 것이고, 그림으로는 청명상화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사 잠도를 그리는 귀족. 그래서 이제 뭐 고계지가 일단은 그렸었고, 뭐 다른 사람이 따라 그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볼 수가 있다. 이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 오경정의를 편찬하는 관인이다. 이거는 공영달이기 때문에 당나라고요. 천공예물을 저술하는 지식인이다. 최근에 수능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자, 이거 명나라 때 실학의 발달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농업, 농정 전서나 정서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그다음 청명상화도를 감상하는 왕제. 이것도 송나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때 장택단의 청명상화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게 이제 동진이죠. 이 틈을 타 오호가 내려왔고 선비족이 세운 왕조가 화북 지역을 통일했고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를 마련했는데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균전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좋은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북위의 뭐 가장 대표적인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한화 정책이고, 그렇죠? 윈강 석굴, 룩먼 석굴 사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말한 병용제는 청나라,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을 한다. 그다음 북명관, 남명관은 이중 지배 체제로서 거란족의 통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정치사는 북이 중심.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키워드 우리 공부했던 것들 톡톡톡 건드리면서 접근하면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위진남북조 시대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20여 분만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